네, 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요즘 시장은 확실히 2차 전지가 시장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법한 시장인데요. 2차 전지는 크게 양극재와 음극재, 그리고 양극재와 음극재 사이에서 리튬이온이 잘 흐르게 도와주는 전해액, 그리고 양과 음의 접촉을 막아주는 분리막,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극재의 필수적인 원자재가 바로 수산화 리튬이죠. 리튬 외에도 니켈과 코발트, 또 망관과 철, 인 등이 양극재의 원자재고요.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흑연 같은 탄소 물질이 주 원자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전 세계 곳곳에서 리튬 광산을 굉장히 많이 사들여서 현재는 전 세계 리튬 공급량의 60%를 정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왜 망간과 니켈, 코발트 시장까지도 쥐락펴락하는 게 바로 이 중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 막대 그래프, 그러니까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원자재 의존도 또한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국의 의존도를 탈피하자는 게 주 목적인 미국의 IRA 법안, 또 유럽의 CRMA 법안이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것도 같은데요.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유럽 핵심 원자재법 CRMA 법안 초안 공개 임박인데요. 관련된 내용, 보다 자세한 내용 김영일 전문가와 이슈 플로우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앞서 신은서 앵커가 말을 해준 것처럼 3월에 가장 많이 봐야 될 이벤트 중에 하나가 미국의 IRA 법안 개정안입니다. 또 거기에 유럽까지 같이 숟가락을 얹으면서 이쪽으로 좀 2가지를 봐야 된다라고 또 우리 김영일 전문가가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나오기 전에 제가 좀 미리 좀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유럽입니다. 핵심 원자재법, 줄여서 CRMA 초안 공개가 이제 입막해 있는데요. 3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CRMA 쪽은 이제 아무래도 이 중국의 의존도, 그리고 키워드는 미국의 IRA 법안에 서로 대응하는 그런 해석이 있는데 좀 자세히 보고요. 그럼 여기서 수혜주 도대체 뭐냐라는 거하고 전략까지 잡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네, 일단은 이 CRMA에 대해서 먼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어떤 내용들이 또 시장의 수혜가 될 것인지, 요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이번 달에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어제 시장 봤을 때, 관련주들이 지금 다시 한번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지금 시장이 완전히 이제 그쪽에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쪽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유럽의 CRMA가 먼저 다음 주에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네. 다뤄보려고 합니다. 14일에 발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미국의 로이터 통신에서 먼저 이제 관련된 문건들을 입수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올까 이제 봤더니, 일단 EU 쪽에서 핵심 광물 구매 기관, 요거를 이제 신설로 이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신설하는 것을. 네, 기관을 만들어 버리는군요. 네, 기관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유럽 국가들 간의 이러한 이 광물 구매 기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영내에서 최소 10%의 이 원자재를 생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를 기반으로 필요한 전략 물자 수의 최소 40% 가량을 영내에서 자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중에는 점점 늘리겠네요, 이거 퍼센트. 그렇죠. 퍼센테이지 이제 늘려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네. 이 전기차를 비롯을 해서 지금 현재 이 주요 광물에 대한 이러한 수요들이 지금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만큼 이제 EU 차원에서 아예 이제 대응 기관을 새롭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 우리끼리 이제 EU 가입국끼리 이 광물 의존도가 지금 너무 한 국가에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중국들이란 얘기군요. 중국에 너무 이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 대응 기관을 설립을 해서 앞으로 이 원자재 수요는 2040년까지 지금 현재 대비 500% 늘어날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500%나? 네.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이제 광물이 한 곳에 수요가 몰려 있고 공급이 몰려 있으면, 그렇죠. 당연히 이제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그 나라에서는 무기로 지고 온들 게 사실 뻔하거든요. 갑질한다는 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이 히토류라는 광물을 무기로 지고 흔들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크게 한번 되었잖아요. 네. 작년에 러시아에서 크게 되었기 때문에. 2번은 없다 이거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리미리 그냥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EU 차원에서 대응 기관을 이제 설립을 해가지고 가격 혁산력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집안 싸움을 좀 최소화하자. 우리 유럽끼리는 힘을 좀 탐쳐야 되지 않겠냐. 다 끼리끼리군요.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제 기관 설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뭐 이 유럽 내에서도 원자재를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거나 혹은 이제 가공을 시작하는 이러한 기업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제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관 설립권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대한 인허가권들에 대해서도 이제 좀 간소화하는 절차가 포함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얘기는 앞서 그 시설을 만들거나 그런 건 다른 얘기인 거죠. 시설을 이제 만드는 거나 혹은 이제 어떤 기업들이 뭐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또 정부에다가 어느 정도 또 이제 허가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간소화된다라는 거죠. 시설을 늘리겠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원자재 쪽에 그냥 규제를 완화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면서 이제 보조금도 지금 이제 유럽에서 지급이 어찌됐든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복잡한 승인 절차는 이제 좀 간소화시키고 상대적으로 좀 기업하기가 유리하게끔, 기업들이 이제 사업 펼쳐나기 유리하게끔 그렇게 이제 좀 완화시킨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다시 떼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중국 쪽에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몰려 있잖아요. 네. 이 비중 자체가. 그러면서 이제 중국 쪽에 상당히 좀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중국에서 여러 광물들이 많이 생산이 될 겁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탄소 발자국 현황도 공개를 하겠다. 공개를 이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진짜 유럽스럽네요. 네. 탄소 발자국이 뭐냐면 탄소 이용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탄소 중립 쪽에서는 사실 유럽이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사실 중국 쪽에 가장 크게 피해가 될 만한 이슈이기는 해요.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중국 쪽에서 이 광물에 대한 소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공급량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비중이 상당히 편중이 되어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이 EU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제 배출량을 이제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이러한 목표를 갖고 있으면서 네. 올해 10월부터 탄소 국경 제도가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일정 탄소 배출량 이상 되는 기업들은 그렇죠. 수출할 때 또 탄소에 대한 비용을 내야 됩니다. 그만큼 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벌금을 그렇죠. 주는 거죠. 그런데 중국이 사실 환경 어떻게 되든 네. 아예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세먼지 우리나라에 점차적으로 이제 날라오고 있는 거고 다시.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올해는 환경 생각 안 하고 미세먼지 생기는 말든 이제 공장들을 많이 돌릴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중국이랑 러시아 쪽에 엄청나게 매장이 많이 되어 있는데 특히나 중국 쪽에 이 2차 전지 광물이 굉장히 좀 많이 몰려 있다라고 한다면 직격타네요. 네, 그러면 이제 중국 쪽이 당연히 이제 비용을 많이 내야 될 거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최근에 중국에서 양회를 진행을 하면서 네. 미국 쪽에는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던졌죠. 그런데 유럽은 아니었잖아요. 네, 유럽 쪽으로는 이제 우리 잘 해보자, 그쵸. 우리 잘 지내자, 약간 이런 메시지를 네, 약간 던졌는데 온도차가 있는데요. 네, 유럽에서는 이제 이 탄소 배출, 이 탄소 발자국 현황 공개 요구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중국 너네 광물 많이 이제 만들어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수출 많이 하는데 그 과정에 이 탄소 배출이 너무 많이 되니까 그에 대한 비용을 많이 걷겠다. 당연히 중국 쪽에 많이 거둘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그렇죠. 중국이 워낙에 비중이 높다 보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 중국 쪽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법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일단은 이번에 이 CRMA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이 광물 쪽에 조금 핵심적으로 이제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초점이. 네. 이제 IRA 같은 경우는 중국 견제 쪽에 좀 많이 무게가 맞춰져 있는데 네. 이번 유럽의 CRMA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초점이 이것보다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번 광물 만들어내 보자. 공급망 재편해보자. 약간 이제 이러한 관점 쪽에 조금 더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 근데 들어보니까 미국은 직접적으로 중국을 때리는 것 같고. 그렇죠. 유럽이니까 돌려서 때리는 것 같은 네, 그런 돌려서 느낌이 때리는 있는데. 건데 이제 네. 이 목표 자체는 그냥 공급망 재편하는 쪽에 맞춰져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예. 이런 과정에 가장 크게 피해를 볼 수 있는 쪽이 이제 중국인 거죠. 그래가지고 요번에 2월 PPI하고 CPI 지금 나왔거든요. 근데 네네. 다 안 좋아요. 네, 이게 중국이 이번에 또 경제 목표치도 낮게 설정을 했잖아요. 보수적으로. 이게 다 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 유럽이랑 연결이 미국에서 되네요. 다 이제 때려버리니까 이게 중국에서도 이게 쉽지 않겠구나. 중국도 어찌됐든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국가인데 이게 유럽이랑 미국에서 이렇게 때려버리면 네, 그쵸. 그리고 탈중국화 가속화되면 쉽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경제 목표치가 자연스럽게 이제 낮게 설정이 된 겁니다. 퍼즐이 다 이제 이어지네요. 이게. 네. 다만 이제 RMA 그다음에 IRA 관련주들은 계속 봐야겠구나. 왜냐하면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봐야겠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유럽하고 미국이 이제 관련해서 이런 법안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 과연 수혜가 될 수 있을지 이제 조금 더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딘가요?
일단은 CRMA 수혜 섹터는 아무래도 폐배터리 쪽이라고 봐야겠죠. 폐배터리. 네, 폐배터리 지금 가장 크게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건데 네. 말씀드렸듯이 CRMA의 주요한 골자 내용은 앞으로 원자재 수요는 급증할 건데 지금 중국에 너무 비중이 쏠려 있으니까 그쵸, 네. 우리 유럽 자체적으로 작년에 러시아 때문에 너무 고생 많이 했으니 이제는 그러지 말자. 우리끼리 한번 공급망 다시 재편해서 이런 사태가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게끔 하자. 이러한 내용이 이제 주요 골자인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광물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이제 자체적인 공급망 개편하는 데 비중이 좀 많이 쏠려 있는 법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지금 이제 폐배터리 쪽이 가장 크게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CRMA에서 배터리 의무 사용, 배터리 이제 재활용 의무화에 대한 이런 법안이 잠길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성일하이텍, 뭐 세빛캔, 코스모화학 등등해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잠깐 이제 차트를 잠깐 갔다 네, 오면 궁금하네요. 성일하이텍도 그렇고요. 최근에 상당히 상승이 많이 나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살짝 눌리고 있는 구간인데 성일하이텍도 지금 상당히 상승이 많이 나오면서 눌린 구간이고 그 다음에 세빛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추가적으로 코스모화학 그 다음에 이제 엮다 보니까 이제 뭐 DA 테크놀로지 뭐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다 수급이 한 번씩은 터졌네요. 네, 그런데 요거는 이제 환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은 조금 안 좋은데 이 폐배터리 쪽이 찾다 보니까 이제 이쪽까지도 이제 수급이 이제 들어가면서 상승이 나온 건데 시장의 관심이 그쪽으로 많이 갔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종목들이 이제 어떻게 움직일 것 같냐? 저는 한번 이제 눌렸으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워낙에 이제 수급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쵸. 단기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CRMA 법안 자체가 결국에는 이 폐배터리 쪽에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거지 네. IRA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IRA는 중국 때리기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미국 쪽은요? 그렇죠. CRMA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네. 자국 내에서 공급망을 재편하자. 약간 이러한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렇게 크게 수혜를 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좀 의문감이 있거든요. 친환경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친환경보다는 이제 이 공급망 재편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광물 쪽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렇죠. 광물이나 이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법안이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뭐 완성차나 혹은 이제 뭐 자동차 부품 쪽이라든지 혹은 뭐 전기차, 네. 2차 전지 쪽 네. 이러한 쪽들이 수혜를 받기에는 조금은 어렵다라는 거죠. IRA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느낌이 오네요. 네. 이제. 네. 그러면서 이제 성격이 조금 이제 다르기 때문에 폐배터리 쪽에 조금 더 이제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CRMA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이 이미 나온 상태라 아마 단기 트레이딩 정도만 조금 가능할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시각을 IRA와 오히려 좀 연계를 시켜서 보고 있거든요. CRMA가 지금 현재 다음 주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 네, 그러면서 네. 시장의 초점은 이 공급망 재편이라는 것에 이제 맞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IRA 가이던스가 저는 조금 더 이제 시장에서 크게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IRA 쪽은 조금 더 저는 준비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RMA 쪽은 폐배터리에 대한 단기 트레이딩 정도만 이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럽에서 그렇게 크게 수혜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태양광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 미국은 최근에 이제 중국 쪽의 태양광 공급망을 또 재편을 하기 위해서 수입을 아예 안 하고 있는데 그렇죠. 유럽에서는 가격 싸지니까 중국에서 사들이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포드에서 이제 CATL 중국의 CATL 기업이죠. 이 합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파트너 관계를 맺었는데 이게 이제 정부에서 제재를 가해줬습니다. 제재를 가하려고 했고 그런데 사실 유럽에는 이미 이제 CATL 공장이 이제 몇 군데 있거든요. 예. 그 말은 무엇이냐? 유럽도 지금 법안 만들다 보니까 중국 쪽에 상대적으로 이제 크게 피해가 가는 거고 네. 이제 너무 좀 비중이 많이 쏠리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견제를 하는 의도인 거지 중국과 완전히 척을 지겠다? 중국을 때리겠다? 이러한 의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약간은 유럽하고 약간 협상할 만한 그런 여지는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중국은 이제 미국과는 협상할 여지는 지금 거의 이제 어느 정도는 마감이 뭐 됐다라고. 상대적으로는, 원자재에 대해서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CRMA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유럽이 공급망 재편 쪽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지 중국 때리기에는 그렇게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지 않다라는 거고 다르군요. 이 법안이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어찌됐든 이 탄소에 대한 이 비용
탄소 발자국 이러한 네네. 비용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중국 쪽에 피해가 가기는 가겠죠. 그런데 이쪽보다는 이제 공급망 재편 쪽에 조금 더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에 따라서 우리는 IRA 쪽을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대충 그냥 유럽이나 미국이나 비슷한 법안 만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차이점이 확실히 있으니까 종목도 고를 때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전략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단은 종목들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이번 주 초에 저희가 한번 이제 2차 전지 쪽 한번 다뤘었죠. 그랬죠. 네, 그러면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었다라고 이제 안내를 드렸었던 게 코인테크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코인테크 같은 이제 이러한 배터리 장비 쪽이나 부품 쪽이 이제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IRA 법안 발표하면서 이제 배터리셀 3사가 투자할 거니까 그에 따른 수혜를 이제는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코인테크가 이제 딱 제가 원했었던 그림이 나왔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저희가 딱 이 구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예. 예, 크게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이제 음봉 나오는 구간에 이러한 종목들이 수급이 크게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제 바로 그러한 그림이 바로 나온 겁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어제 29,000원 정도까지 다녀오면서 네. 바로 이제 탄력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지금 그 말은 무엇이냐? 코인테크처럼 이렇게 수급이 강하게 들어간 종목들은 이제 IRA 발표까지 계속적으로 탄력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보니까 지금 현재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 이런 종목들, 동국 뭐 SNC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비슷한 그림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요. 그러면은 태양광이나 풍력 쪽에 이렇게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고 비슷한 그림이 나온다. 그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시장이. 결론적으로 IRA에 대해서 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2차 전지 태양광 풍력 쪽이니까 이쪽에 이제 수급 밀어 넣으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수급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 이제 우리가 이쪽 종목 쪽에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최근에 이제 상승 나왔었던 종목들 있잖아요. 뭐 이제 뭐 삼진 L&D나 혹은 이제 나라 M&D나 지금 시장이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 종목들이 하락폭이 상당히 큽니다. 예. 그런데 사실 차익 실현 나온 물량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아마 재탄력 나올 때 이런 종목들이 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보고 있고 네.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수급을 다 털어낸 구간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IRA에 맞춰가지고 아마 재탄력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차 전지 쉬어가는 종목들 최근에 수급 들어갔는데 지금 쉬어가는 종목들은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네. 오히려 싸졌다. 관심 종목으로 지금 넣어놔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IRA 법안에 맞춰가지고 지금 종목들은 준비를 이미 하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CRMA 같은 경우에도 IRA를 준비하는데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아마 네. 이제 IRA에 맞춰가지고 수급이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2차 전지 태양광, 뭐 풍력 이쪽은 한 바퀴 순환매가 돌 겁니다. 예. 그러면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서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수급 들어가면서 눌리고 있는 종목들은 다시 한번 탄력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지금 이처럼 시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는 결국에는 수급이 들어간 종목들이 또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니까 예. 최근에 수급 한번 들어간 종목들을 IRA에 대비해서 한번 준비를 해보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가는 게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해가지고 유럽과 미국의 이런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 투자 전략으로서 잡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